안녕하십니까. 전문가의 가업승계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업승계 지원 제도 몇 가지가 있죠.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하고 가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끝까지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방문 상담 실행 세무사들이죠. 고경미 대표 세무사, 최하영 대표 세무사, 이 두 분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이 두 분이 방문해서 이제 상담하고 이제 실행합니다. 예. 일단 이제 가업승계 제도라는 거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되죠. 가업 상속공제, 예, 그리고 가업승계, 주식증여특례, 그리고 이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특례, 이 세 가지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권장하는 이제 가업승계 제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그 정리를 한번 하고 가는 게, 예, 이해하실 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가업 상속공제는 우리 아버지 대표님, 이제 대표님이 돌아가셔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대표님의 의지가 반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대표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자제분들이 이 협의를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말 건지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1년에 보통 이제 100건 미만 정도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갑니다. 사실 이제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이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가업승계 주식증여특례. 자, 이거는 대표님이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죠. 이거는 대표님의 의지가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거죠. 우리 주식 가치가 우상향된다는 이제 가정하에 우리 주식 가치가 쌀 때 지금 주식을 자제분들한테 2세들한테 이제 증여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법인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업상속공제는 개인 기업이나 이제 법인 기업이나 다 되지만 가업승계 주식증여특례는 이거는 법인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특례. 자, 이거는 우리 자제분들이 사업할 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 이제 고용도 늘어나고 이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례를 주죠. 이제 그 중에 창업 자금에 대해서 증여특례. 이래서 이제 세금을 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일단 개념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업상속공제, 두 번째는 가업승계 주식증여특례, 세 번째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특례, 이 세 가지를 가업승계 제도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가업상속공제. 자, 이거는 그 가업의 요건이 있겠죠. 이제 피상속인이 이제 아버지죠. 우리 대표님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 그리고 이제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말 현재 상증령,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그 주된 업종이 이게 이제 포함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모든 업종을 다 해주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출액과 이제 독립성 이걸 따져서 이제 중소 중견기업만 가능하죠. 자, 세 번째는 그 매출액 평균 금액이 이제 3천억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금을 어느 정도 줄여주냐. 10년 이상 경영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200억까지는 공제해주고 20년 이상 경영했다. 그러면 300억. 그리고 이제 30년 이상 경영했다. 그러면 이제 500억까지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자, 근데 우리가 경영은 10년 이상 했는데 그 주식도 10년 이상 갖고 있었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0년 이상 갖고 있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기업을 하다 보면 이제 증자도 할 수 있고 또 차명 주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9년도에 좀 의미 있는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10년 이상 이제 갖고 있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좀 우리가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서류를 다 꾸며서 들어가면 10년을 안 갖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또 다툼의 소진이 있는 거죠. 자, 이 이제 가업상속공제의 핵심은 가업상속재산 가액입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무관 자산이 있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또 업무 관련 없는 골동품이나 또 대여금, 가지급금 이런 것들도 다 사업무관 자산이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이외에 그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사실 이걸 이제 과다 보유 현금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도 150% 이상 갖고 있으면 이것도 이제 사업무관 자산으로 이제 분류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법인에서 갖고 있는 주식, 채권, 이제 금융상품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사업무관 자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관계 회사의 주식을 우리 회사가 갖고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사업무관 자산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업무관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2, 3년 전에 이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무관 자산 관련해서 이제 타법인, 우리 그 자녀법인 아니면 우리 그 자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영업활동과 이제 관련이 있으면 인정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실무를 이제 많이 한 그 저희 같은 데들한테 의뢰를 하시면 그 사업무관 자산의 그 비율을 이제 꽤 낮출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업상속공제 할 때의 핵심은 사업무관 자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안 해주니 우리가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들어갈 때 이 부분을 좀 미리 이제 정리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들어가는 게 이제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비율은 간단합니다. 우리 해당 기업 주식 가액 곱하기 총 자산에서 사업무관 자산을 빼고 그걸 다시 이제 총 자산으로 나누면 보통 이제 70%냐 80%냐 이렇게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총 자산을 100으로 보고 20%는 사업무관 자산이고 나머지 이제 80%는 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이다. 그러면 이제 80%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나머지 이제 20%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상속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몇 년 전에 법이 바뀐 건데 우리가 중견기업일 경우에 우리 회사 말고 우리 피상속인이 그거 말고 재산이 한 2배 정도 된다. 그래서 충분히 이분은 세금을 낼 능력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할 때는 좀 미리 좀 증여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당연히 조세 포탈이나 회계 부정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안 해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피상속인의 요건, 우리 아버지, 우리 대표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숙수 관계자 포함 최재 주주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 10년 이상 우리 회사 주식을 이제 50% 이상 또 이제 10년 이상 이제 보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속인이라는 거는 우리 2세, 우리 아들, 딸이 되겠죠. 또 우리 배우자도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또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상속세 신고하기 전에 이제 임원이나 2년 이내에 이제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됩니다. 자, 유지 조건은 요거는 이제 법이 최근에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제 10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7년으로
이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7년만 잘 유지하시면 그 사후 관리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7년 동안 가업용 자산을 일정 금액 이상 이제 처분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20%, 또 5년 이내는 이제 10%죠. 그래서 20% 이상 이제 처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도 좀 바뀐 건데 옛날에 이제 소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이 가능했지만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이 이제 허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주식을 처분하거나 이제 지분이 감소되면 이제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그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싶어도 이 이제 고용유지 조건, 이거를 지키기 힘들어서 가업상속공제를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떻든 간에 그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그 통상적으로 그 고용하는 인원이 줄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인원을 이제 100% 해서 이 인원을 유지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실 좀 아버님이 돌아가실 걸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좀 준비를 해 놓으면 그 남들보다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망설이는 이유가 이제 고용유지 조건을 이제 맞추기가 힘들어서 다들 망설여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14년도에 법이 바뀌는 건데, 이제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이제 이게 뭐냐면, 만일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500억을 받았다. 이랬을 경우, 내가 이제 사후 관리를 잘 해서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내 주식을 뭐 600억에 이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사후 관리 기간이 끝나면 또 일정 부분은 내 재산으로 이제 개인화하는 것도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그 양도소득세, 내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과세하냐는 겁니다. 자, 이거는 14년도에 법이 좀 바뀌어서 우리 아버지가 자본금 5억으로 해서 상속 개시 시점에 평가했더니 500억이다. 그리고 내가 500억으로 상속을 받고 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600억에 내 회사를 팔았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룬 자본 이득에 대해서도 다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취득원가가 500억이 아니라 아버지가 출자한 자본금 5억, 그거 이외에 나머지 아버지가 이룬 자본 이득과 또 내가 이룬 자본 이득, 이거 모두 다 해서 595억에 이제 과세를 하는 거죠. 사실, 자, 이것도 다툼은 있었지만 어떻든 간에 국가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한 거는 네가 이제 상속세를 낸 건 아니지 않냐. 이제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가 이룬 자본이득 모두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은 영원히 이제 팔기 쉽지 않은 거죠. 예. 자, 이거는 이제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이제 업종들이죠. 사실 여기서 뭐 다들 웬만한 업종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그 임대업 중에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업상속공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고용주의 의무 요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입니다. 앞에 보신 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가능하고, 주식증여 특례는 이제 법인만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사전에 우리 아버지 대표님이 살아계실 때 내 의지가 반영돼서 하는 거죠. 자, 과세특례 내용을 보시면 100억까지 해줍니다. 우리가 그 가업상속공제는 500억이 이제 한도지만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는 이제 과세 한도가 100억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사업무관 자산은 이제 안 해주죠.
그래서 5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이제 5억이 초과돼서 30억까지는 10%, 그리고 또 이제 30억 초과되고 이제 100억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로 과세하는 거죠. 사실 20%도 사실 상당히 이제 괜찮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사업무관 자산을 안 해주는 거고, 또 이것도 이제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그 고용 유지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5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7년간 대표이사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죠. 또 그리고 이제 주된 업종이 이제 변경되면 안 되고, 또 1년 이상 휴업, 폐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증여받은 자식이 그 주식을 이제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5억 초과돼서 30억까지는 10%, 그리고 또 나머지 65억에 대해서는 20%. 그래서 총 100억까지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죠. 자, 첫 번째 요건을 보시면 우리 기업은 조세특례 제한법상 이제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또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우리 회사를 경영해야 됩니다. 꼭 이제 대표이사는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증여자, 우리 부모님이 최대 주주여야 되고, 또 5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증여자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우리 수증자 자녀는 우리 그 수증일 현재 이제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이것도 법이 좀 바뀌었죠.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특례 증여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 그 공제하는 금액 요거를 해도 어떻든 간에 2명이든 3명이든 이제 100억 한도 내에서 나눠서 받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저기 수증자가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 아버지랑 이제 공동 대표나 이제 각자 대표로 이제 같이 취임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사유관리 요건은 가업상속공제랑 다 똑같은데, 다만 이제 고용유지 조건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손쉽게 할 수 있죠.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이 가업상속공제는 1년에 뭐 한 60건, 100건 이 정도 하지만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는 사실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증여 특례를 받기 전에 좀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서 좀 쉽게, 남보다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고, 또 증여 특례를 받고 그 이후에 뭐 자사주나 소각이나 뭐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회사를 이제 만들기도 하죠. 뭐 이때는 당연히 뭐 합병이나 분할도 이제 포함돼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 특례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수증자 자녀한테 현금 등을 이렇게 줘서 창업을 할 경우에 이때 이제 증여세를 좀 특례로 해서 좀 적게 물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5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나머지 25억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또 우리가 직원을 10명 이상 고용했을 경우에는 최대 50억까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증여 특례를 받은 그 개인은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노하우를 자식한테 좀 넘겨줄 수 있다면 이것도 나쁘진 않죠. 사실 자녀가 창업을 하면서 또 여러 조세 혜택도 누리고, 또 지원금도 받고, 또 이제 증여세도 일부 감면을 받는다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를 다시 정산해서 과세하죠.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이 창업을 해서 아버지가 하고 있는 좋은 사업 기회를
물려받고 또 여러 가지 조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도 사실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여 대상 물건을 볼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 이제 부동산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금을 줘서 이제 사업하는 것들은 징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 세 가지 가업승계 조세 지원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을 짜서 100% 이제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절세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